네, 안녕하십니까. 백고잡업회에 이렇게 초청받은 것에 대해서 봉은사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제가 전공한 분야와 관련해서 문화와 의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안내할 때는 문화로 보는 의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어서 보냈는데 원고를 쓰다 보니까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문화와 의례 이렇게 바꿨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의 날짜가 서양의 풍속과 관련이 있는 그런 날짜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 동서양의 문화를 비교해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아가듯이 생로병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사계절로 표현되는 이 시간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듯이 생사의 윤회도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 중생계입니다. 시간을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시간을 구분해서 어제니 오늘이니 내일이니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렇게 부르는 그 시간이 끊임없이 이어지듯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지속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지속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생각은 아주 단편적인 부분에 치우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그거는 사람이 죽으면 왜 다 끝난다고 생각할까? 죽음을 경험하거나 사후세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죽으면 다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건 서양이건 과거 옛날이건 지금이건 똑같이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계속 산다라고 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으로 보기도 하고, 사후의 세계 내생까지는 이야기를 안 해도 최소한 혼이 있어서 존재한다고 봤어요. 서양의 대표적인 기독교도 똑같아요. 그 예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의례의 동질성 문제 때문에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동질성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혼의 존재를 비유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불교신문에 연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례 문화의 동질성 문제와 사후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그렇게 오래전도 아닌 1980년 무렵, 공간은 우리나라 어느 시골쯤으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식량 사정도 그때까지 좋지 않아서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싶어도 일자리가 변변찮게 없었어요. 아마 상상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1980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마 손꼽히는 빈민국에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개발도상국을 해서 지금 선진국의 단계까지 와 있지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쉽게 보면은 뭐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이런 나라보다도 우리가 못 살았어요. 더 좀 위험하게 얘기하면 북한보다도 더 못 살았어요. 80년 이전에는. 실제로. 지금은 게임이 안 되지만 천지가 개벽했지만 그런 시절에 어떤 시골에 두 친구가 있었어요. 영수라는 친구와 상국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농사 지면서 살고 있었어요. 농사라고 그래봤자 변변치 않은 농사거리죠. 그래서 짬이 나면은 뭐 여름에는 풀도 베다가 퇴비도 만들고 뗄나무도 해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나름대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뭐 열심히 살아도 살림살이는 맨날 그 자리죠. 특별히 열심히 산다고 바뀔 것도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 영수가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미국에 가면은 마당에 풀만 깎아줘도 돈 준다더라. 먹을 것도 많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상국이를 찾아가서 얘기해요. 야, 우리 미국 가자. 미국 가면 그런데. 두 친구가 그 이야기를 며칠간 나누다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미국에 가기로 해요. 미국 가는 배를 탑니다. 배를 탔는데 이 촌놈들이 배를 타본 경험도 없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멀미가 나기 시작하는데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뭐가 다 넘어오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오장육부가 다 넘어오는 것 같은, 좀 가다 보니까 눈알도 빠질 것 같고, 야, 이러다 우리 미국도 가기 전에 이 배 안에서 죽게 생겼다. 한편으로는 겁없이 도전한 미국행이 후회도 되고, 그러나 되돌아갈 수도 없고 몇 번을 죽었다 살아내니까 미국에 도착을 했대요. 천신만고 끝에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둘이 이제 미국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두 친구는 탁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정원에 잔디도 깎고 시장에 가서 짐도 나르고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도 하고 식당 청소며 주방일이며 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낯설고 물 설고 말도 설고 뭐든지 적응하기 어려웠던 그 미국 생활을 그저 그 몇 푼 생기는 재미로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어요. 미국 생활에 조금 적응도 되고 돈도 조금 생길 무렵 상국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혼자 남은 영수는 더 열심히 일을 했죠. 일을 해서 돈도 좀 모으고 시간이 지나서 장가도 가고 아들도 낳고 세월이 지나서 그 아들이 또 장가를 가서 손주도 생기고 제법 그럴듯한 가정을 꾸렸어요. 이제 영수라는 친구 머리도 하얘지고
체력도 붙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들한테 넘겨주고 뒤로 물러나서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던 어느 날 자신이 살아온 길이 생각이 나는 거야. 맨날 고향 생각도 나고 그 어려웠던 시절 생각나고 미국에 올 때 죽을 뻔했던 그 순간도 생각이 나고 처음에 도착해서 닥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막 일하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상국의 생각이 저절로 났죠. 아, 이 친구 지금 살아서 내 옆에 있으면 무지하게 잘해줄 건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영수라는 친구는 슈퍼마켓에 가서 소주를 한 병 사고 오징어를 한 마리 사서 공동모지로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이보게 친구 내가 그동안 자주 못 와서 미안하네. 내 술 한 잔 밖에나 술을 한 잔 따로 놓고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편에서 큰 코에 파란 눈에 노랑머리에 하얀 피부에 덩치가 커다란 백인이 크리스라는 백인이 친구가 생각이 나서 꽃집에 가서 국화꽃 한 다발을 사가지고 공동모지로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의 무덤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놓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어떻게 꼬지지하게 생긴 조그마한 동양 사람이 소주를 놓고 절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저런 미개한 놈이 있나 먹는 음식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저놈을 인도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미국인이 얘기합니다. 이보게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영수가 두리번하다. 아, 나 말인가? 나는 지금 내 친구를 만나고 있다네. 왜 그러는가? 그런 자네는 뭐 하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님이 아, 나도 내 친구 만나고 있어. 그러면서 얘기해줘. 그런데 이 사람아, 묘 앞에다가 음식물을 놓고 그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미개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건 미신이라네. 미신짓거리야.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네. 그런다고 자네 친구가 그 소주를 먹는단 말인가? 참 답답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수가 대답을 해요. 그런가? 그러는 자네는 거기다가 국화꽃을 왜 놨는가? 그러니까 이 미국인이 아, 이거 내 친구한테 준 선물이야. 그러니까 영수가 얘기죠. 그런다고 네 친구가 그 국화꽃 향기를 맡는가? 내 친구가 소주를 못 먹으면 네 친구는 국화꽃 향기를 못 맡는다. 네 친구가 국화꽃 향기를 맡는다면 내 친구는 소주를 먹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똑같아. 국화꽃을 주었던 소주를 주었던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을 준 것도 똑같아. 땅에 엎드려 절을 했던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했던 어떤 행위를 한 것도 똑같아. 구조적으로 볼 때 조금도 다르지 않아. 똑같은 거야. 근데 어느 것이 우월한 것이고 어느 것이 미개한 것인가? 우월과 미개가 관계가 전혀 없는 얘기야. 근거 없는 선입견을 가지고 우열을 미리 결정지어 놓은 것이지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왜냐? 의뢰는 인간의 어떤 특정한 희망이나 기원이 담겨 있어요. 의뢰에는. 따라서 그런 기원과 소원, 기원에 따라서 거기에 반영이 되게 돼 있어.
뭐가 반영이 되면 그 사람들의 인식, 세계관이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 방법에서 자기식, 자기 문화식 표현 방법이지만은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겉포장지만 다르지 내용물은 그게 그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국화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소주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사후의 존재를 인정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서양에서 인정 안 했으면은 그 나중에 거기 국화꽃도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는 거야.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근데 혼자만 이거 그 제사 지내는 건 그 뭐야 이상한 거야. 그건 좀 덜 떨어지고 이게 과학이고 합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단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 사실은 보면 똑같은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때 서양 문화는 무조건 옳고 훌륭하고 동양 문화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미개한 것이라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 스스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나도 그 시절을 살아서 잘 모르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선입관에 갇혀갖고 문화를 제대로 주의 깊게 보려는 생각도 안 했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 그게 얼마나 나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었던 시절이야. 그게 미개했던 시절이야. 스스로 프레임에 갇힌 줄도 모르고 사는 게 그게 미개라. 아직도 서양 문화를 과학이니 합리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반대로 동양 문화를 폄훼하는 이들이 있어요. 마치 과학이나 합리가 자기네만의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아무 데나 써. 나중에 보면 문맥상 맞지도 않는 데다 다 갖다 붙였어. 그러면은 잘 모르는 사람은 과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뒤가 딱 끊겨져 갖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리고 걔가 무조건 맞는 건 줄 알아. 실제로 보면은 똑같은 건데. 이러한 형태는 주로 개화기 때부터 개발도상국 때까지 우리가 못 살았던 시절에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 과학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도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절이 그 시절이 아니야. 이제는 바른 눈으로 봐야 돼. 바른 정신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봐야 돼. 그래서 특정한 문화에는 그 지역, 그 시대, 또 뭐 사회적 환경, 자연적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포함돼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 문화는 그런데 그 중에 의례 문화, 우리 좀 전에도 의례했죠. 의례 문화에는 그것이 동양적인 것이건 서양적인 것이건 구조는 똑같아요. 아마 약간은 충격적일 수도 있어. 구조는 똑같아요. 고등종교로 분류되는 불교나 기독교의 의례든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라고 평가하는 샤먼이나 무속 의례든 구조는 사실은 같아요. 물론 종교에 따라서 신앙의 대상, 뭐 절대자든 유일신이든 을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성스러운 분야니까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구조가. 영업력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구조가. 인간이 하는 행위가.
아주 웅장한 건축물 속에서 아주 근사한 의상을 입고 최고급 사운드를 동원해서 하는 의뢰든 별다른 장치 없이 들판에서 그 야생으로 하는 푸닥거리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염원적인 측면에서 구조는 같아요. 절대로 우월하거나 열등한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건 자기식의 표현일 뿐이야.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고등함과 열등함을 판단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야.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가 본 것만 얘기한 거예요. 지가 본 것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스스로 잘못된 편견이나 프레임에 갇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자유로운 정신으로 의뢰를 볼 때 그것이 충분히 이해하기도 좋고 또 그 의뢰를 하면서 내가 정성을 다한다라고 다하기 쉬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뢰에는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당연한 얘기를 왜 그렇게 하셔? 근데 여기서 정성이라는 게 뭘까? 정성. 물론 사전적으로 보면 정과 성,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과 마음적인 부분 이런 걸 다 해야 된다지만 실제로 보면은 의뢰의 구조를 알고 그 내용을 이해할 때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할 때가 기복이야. 모르는 게 기복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원하는 게 기복이지, 알고 의뢰를 이해했을 때 그 마음이 다한 것이야. 그것이 정성이야. 그래서 오늘 근데 30분을 준비했는데 30분이 안 됐는데 거의 원고가 끝나가네. 3초를 쓰기 위해서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인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을 조금 바꿔서 보면 앞으로 전개되는 시간에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불교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라. 절대로 우열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 자긍심이 있을 때 그 행위가 당당해 보이는 것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당당하게 신행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할 때 불교가 고상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위상이 있는 불교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풍기는 그 기운이 여러분의 삶을 명품으로 만들 것입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